안녕하십니까. 수학명장 마이스터 김기환입니다. 아, 마이스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과 이 능력들을 길러주는 시스템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수학 습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25년 동안 노하우를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25년 동안 수학학은 정직한 최종 결론입니다. 수학을 잘 하려면 5가지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five ability라고 하는데요. 자, 또 수학을 잘 하려면 5가지 시스템을 가져야 합니다. 오중 체계라고도 하고요. 파이브 시스템즈입니다. 그리고 수학을 잘 하려면 10가지 수학 습관을 이제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 습관 10계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돕는 3가지의 노트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 4가지가 5, 5, 10, 3인데 5, 10, 3라고도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마이스터의 최종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5가지 능력, 오중 능력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해 기억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기억을 한다 이 부분에서 공부에 있어서 기억의 어떤 능률이라든가 완성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을 하느냐, 단순히 문자의 암기로 기억을 하느냐, 이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 이 학문 자체도 이해를 그러고 논리를 기본적으로 하는 이런 학문에서는 더 하겠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암기보다 이해를 통해서 기억한 거는 그 기억력이 10배나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기억 장치의 어떤 구조를 보면 그 기억을 할 때는 항상 내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을 인출해냅니다. 인출해내고 거기에 지금 새로 배운 기억들을 지식들을 이렇게 같이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기억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연계기억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거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기억을 해야지 기억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머리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거는 암기하고 차이가 이해는 예를 들어 루트 2를 배웠다 했을 때 루트 2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 원초적으로 누구의 자식인지 누구의 손자인지 이거를 아는 것이 이해입니다. 그냥 암기는 그래 이 루트 2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도 기억될 때 옛날 기억과 결합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새로운 한계의 또 영역을 기억이란 영역을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연계되어 있어야지 그게 빨리 인출이 되는데 그런 게 연결고리가 없을 때는 이 기억이 자주 인출이 안 되고 그래 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제 소멸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 기억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학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중 연산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 남들이 2시간 할 거를 나는 1시간에 해결한다.
이 집중 연산 능력이거든요. 집중하는 능력.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집중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머리가 그래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가지 생각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 몰두하고 있는 거 이거를 집중이라고 이제 보통은 이제 물어보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추상적인 거로서는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감이 다 동원되는 집중력, 시간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결합되는 거,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연습을 통해서 내 머리에 어떤 사고 능력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능력이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연산 능력, 수학을 할 때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 이 판단은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이 이제 집중해서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 연산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심화 사고 능력인데, 자,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풀고 나면 이제 심한 문제들을 이제 도전하게 되죠. 결국 변별력들은 이제 이 심화 사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기준들이나 이런 거를 강화를 시키지 않으면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벽을 이제 뛰어넘는 도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자꾸 제시해 줘야 되고요. 그러고 꾸준히 하루하루 심화 문제에 대한 패턴들 그러고 접근법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익혀가면서 장시간의 심화 사고 능력이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복잡한 문제를 푼다 이거는 우선은 일단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작업, 이걸 이제 수학적 모델링이라 하는데요. 그 작업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링은 모든 과학의 출발이기도 하고 어떤 심화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얽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 단초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열어놓으면 이제 문제가 단순화되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라든가 지식들이 머릿속에 어디에 있는지 빨리 인출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인출해 와서 해마라는 자극 공간에서 이 문제를 요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면 그 방법이 바로 식입니다. 식으로 딱 표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운 연산 능력으로 답까지 딱 가는 이 과정이 이제 심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3단계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못 푸느냐 이거는 이 3단계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시간이 어디에 많이 걸리는지도 결국 이 세 가지 파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심화 사고 능력을 그런 구조화된 전체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제 심화 사고 능력. 그래서 앞에 이해기억, 집중 연산, 심화 사고 이게 수학의 3대 능력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키워주고 공고화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규칙 반복 능력. 규칙은 하루에 3시간씩 수학에 투자해라. 수무왕도라. 편한 길은 없다. 다만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을 뿐이다. 반복 능력이라는 것은 복습입니다. 그래서 이 복습이 공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해요. 머리에 기억된 게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앞에서 이해를 해서 기억을 하면 10배 이상 오래 간다 했죠. 거기에다가 주기에 따라가 반복해 줄 때 머리는 그거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을 하고 오랫동안 장기 보존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능력으로 자기한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실전 적응 능력이죠. 그래 모든 거는 내가 최종적으로 평가는 시험에 맞추어져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이런 이제 시험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수준에 있고 내 지금 공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보니까 어느 수준까지 가더라. 그럼 내 공부하는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피드백을 하면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적응 능력을 통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정확하게 올바른 길로 조정해 주고요. 그러고 능력도 더 상회할 수 있도록 의욕을 고취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목표 설정이라든가 실천까지 이런 것들이 평가를 통해서 반드시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야 너는 그래 평상시보다 실전에 그래 스파링보다 실전에 강한 중요한 능력이 있어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실전 적응 능력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 적응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을 잘 하려면 필요한 뭐 잘한다는 기준은 1등급 고기를 넘어서서 1% 안에 있는 특등급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이 다섯 가지의 능력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능력이 내한테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한테는 이런 능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능력을 이제 길러주기 위해서 이제 뭐 모든 학원들이 뭐 표현은 이렇게 안 해도 잘 이제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이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마이스터에서도 이 다섯 가지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다섯 가지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중 체계라 하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개념 하갈 시스템입니다. 하갈이라는 거는 뱃속 깊은데 밑에까지 막 갈아서 자기 거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는 소화시키는 이걸 하갈이라 그러는데요. 이 개념 하갈 시스템 이게 앞에 말한 이해 기억 능력이야. 이해를 통해서 그래서 수학은 개념을 할 때 이거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단순 암기에서는 오래 기억도 안 될 뿐더러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출발은 개념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개념은 그냥 참조용이고 문제만 막 풀어서는 절대 완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도 오래 가지도 않고요. 활용도 되지 않고 변형이 됐을 때 적응력도 못 가지고요. 당연히 심화 문제 접근력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 개념은 모든 수학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개념을 공부한다. 여기에 시간 투자하는 걸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학을 잘할 때는 개념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근간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개념을 공부하고 공부할 때는 최대한 집중, 오감을 동원해 가지고 다 집중을 하고요. 자기 개념 노트를 만들고요. 다 적으면서 그러고 나서 개념이 끝났을 때 10분 공부하고 나서 안 보고 테스트를 해서 95% 이상 적어내는 게 바로 개념 하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보고 적어내지 못하면 머릿속에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처음에부터 이렇게 95%를 적어낼 수는 없지만 이거를 적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연습을 하면 여러분도 한
한 달 정도 연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80%, 85%, 마지막에 95%까지 적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수학뿐만 아니고 어떠한 가서 강의를 듣더라도 1시간 들었던 거를 10분 지나고 95%를 적어낸다 안 보고 이 능력은 굉장히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거를 이 수학을 개념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이제 TFC 이제 기억법이라고 있습니다. 개념 기억법. 그래서 T는 트리 구조, 모든 거는 트리 구조를 가지거든요. 폴더 구조를 가지도록 개념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리 구조, 연계성이죠. 연계성, 이해에 바탕되는 연계성. 그리고 플로우라 해서 수학은 항상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정의 나오고 성질 나오고 그 다음에 활용 나오고 응용 나오고 이런 어떤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과 컴프리hen션, 이해, 각각 안에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하는 게 이놈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정체성을 내게로 파악하는 거 그게 이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 개념 테스트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여러분 안 보고 95%를 적어내는 학생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감 집중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집중 연산 능력을 길러주는 데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 뭐 보통 오감하면 우선 여러분이 먼저 시각을 이렇게 어떤 정보를 접하게 되죠. 시각. 그 다음에 시각이 들어오면 이제 머리에 지각이 있습니다. 지각. 머리에 여러 가지 기억이라든가 그러고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지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촉각이 있습니다. 손이 하는 역할. 연필을 잡고 있죠. 손 촉각. 그 다음에는 이제 구각, 입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청각입니다. 이 5가지를 다 동원을 하는 게 가장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각과 촉각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촉각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지각이 이제 더 중요하고요. 고등학교부터 올라오면 촉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이 문제를 푼다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한다 이거는 이 오감이 한쪽으로 다 동원. 특히 이제 이 손, 촉각. 그래서 집중이라는 거는 손의 속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습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반드시 이 오감 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타이머를 놓고요.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개념을 듣든지 개념 테스트를 하든지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걸 해결하는 자꾸 습관을 들이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0분 동안 다른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까지가 이제 수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감 집중 시스템이 모든 이제 그 시스템마다 다 골고루 이제 접목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의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답 독파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문제를 푼다. 이거는 뭐냐 하면 개념을 배우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지 못하는 문제를 구별하는 겁니다. 문제를 푼다는 거는.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없다. 풀 수 없다 해도 여러 가지가 있죠. 풀었는데 틀렸다. 답을 내지를 못했다. 모른다. 그러고 풀기는 답은 맞았는데 정확하게 모른다. 그런 거죠. 그래서 guess라고 하고요. 또 풀기는 풀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 시간 개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 다 오답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았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오답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4가지, 5가지.
그러고 선생님한테 질문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내 오답에 빠질 이제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도 반드시 표시해서 이 5가지를 오답의 유형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답은 첫 번째 오답, 단원별로 이제 오답들이 시작이 되고요. 이 오답들이 다 리스트돼서 관리가 되죠. 두 번째 그 오답만 모아가지고 학습지가 나가고요. 그래서 2차 오답을 하고요. 거기서 또 틀린 거 모아가지고 학생이 개인적으로 3차 오답하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 자, 4개 단원, 5개 단원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로 다시 그 오답들을 다 모아가지고 3차 오답, 4차 오답이 나갑니다. 그러면 4차 오답을 하고 다시 학생이 거기서 또 틀린 것들 모아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만들. 그래서 이 오답은 이 5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모르는 부분들을 아는 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하루에 2문제 정도씩 진짜 오답 중에서 좀 심한 문제들 이런 거는 그래 심화 노트로 가지고 가서 그 심화 사고 노트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루에 2문제씩 계속 꾸준히 축적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심화 사고 능력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답 독파 시스템은 심화 사고 능력을 기르는 그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네 번째는 이제 복습 완결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복습이 이제 중요한 거는 수학은 복습이 95%, 예습이 5%이 정도로 이렇게 중요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은 내가 중요한 정보를 머리에다가 중요하다고 자꾸 인식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4단계 복습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딱 했어요 하고 휴식 시간 20분이 지날 때부터 거의 뭐 한 40% 이상이 지워집니다 머리는. 그리고 그 사이에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으로 복습하는 습관이 굉장히 공부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습 10분 뒤에 복습을 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가기 전에 복습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한 달 전에 한 달이 지나면 복습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요 과정들을 주기별로 지켜줘야지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6개월 이상 장기 저장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78%까지 가만놔두면 지워지거든요. 겨우 100%를 열심히 배웠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28%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85%, 90% 이상 계속 유지하려면 이 복습 3단계법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단히 지켜가는 것이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학은 이 계단형 학문이거든요. 계단이라는 거는 이 밑에 있는 계단이 무너지면 더 이상 계단을 쌓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허술하게 씌워놓고 자꾸 쌓으면 반드시 가서 무너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습이라는 주기를 잘 지키면서 자기 중요한 지식을 장기 저장하는 공부 습관이 필요하고 이 시스템이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평가 완성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평가 완성 시스템은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은 평가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평가 완성이면 단원별 평가해야 됩니다. 단원이 끝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가 이제 끝날 때마다 교재별로 평가들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실전 적응 모의고사들을 치야 되죠. 그리고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국에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고 등수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지금 그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 평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5가지의 오중 체계를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그래 뒤에 끝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서 요까지 그래 하고 다음 영상에서 뒤에 있는 부분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